할아버지와 고양이. 어느 바닷가 초가삼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 딸은 없었지만 개와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읍내장에 나갔다 돌아오던 길에 자꾸만 따라오는 강아지를 쫓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어느새 집에까지 왔더랍니다. 며칠 뒤에는 할머니가 이웃 마을에 일하러 갔다가 풀숲에서 어미 잃은 길 고양이를 주워왔대요. 이렇게 함께 살게 된 개와 고양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뛰노는 개와 고양이를 흐뭇하게 보며 할아버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를 가엾게 보시고 신령님이 내려주신 자식들이지 뭐예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바다에 쪽배를 타고 나가 어망을 던져 두었다가 저녁에 건져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나 개, 낙지 같은 것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생선들을 마을 장에 내다 팔아서 두 부부가 먹고 살았죠.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저녁 나절에 쪽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어망을 끌어올렸습니다. 여러 개의 망이 차례로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줄이 팽팽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배전에 끌어올려 보니 어망 속에 팔길이만한 도미가 잡혀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싱싱한 도미라면 비싸게 받고 팔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밖으로 꺼내놓자 도미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도미를 차마 항아리에 넣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어요. 다시는 내게 잡히지 말고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혼잣말하면서 할아버지는 도미를 바다에 놓아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할아버지는 어망을 던지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배를 밀고 나가려는데 물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높은 갈리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할아버지를 향하여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는 불쑥 허리 굽혀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서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뉘신데 내게 절을 하시오? 저는 용왕님의 사자입니다. 어제 노인께서 우리 임금님의 아드님을 구해주셨기에 모시고 오라는 명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득 어제 도미를 놓아준 일이 떠올랐어요. 그 물고기가 알고 보니 용왕님의 아들, 즉 용궁의 왕자였던 것이지요. 용왕의 사자가 바닷가에 서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며 물을 치니 바다 한복판이 쭉 갈라지며 탄탄대로가 나타났어요. 그 길을 따라 용궁의 큰 대문 앞에 당도하자 위에서 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바닷속인데도 할아버지의 몸에는 거품인 듯 물방울인 듯한 것이 씌워져서 마치 묻혀 있는 것과 같았답니다. 용궁 안으로 들어가자 신하들이 거느린 용왕과 왕자가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오며 할아버지를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성대한 잔치를 벌였지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할아버지는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나흘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집에 혼자 있을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용왕에게 집에 돌아갈 뜻을 알리니 그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말리지 못하고 허락했어요. 할아버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왕의 아들인 왕자가 와서 가만히 말했습니다. 노인장이 떠날 때 제 아버지 용왕님께서 선물을 주시려 할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싶으냐 물으시면 다른 건 아무것도 원치 않고 다만 용왕님 곁에 두신 여의주를 갖고 싶다고 하세요. 그 구슬이야말로 용궁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육지로 길을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니 과연 용왕이 물었습니다. 내 은혜를 갚으려는데 소원이 무엇이요? 저는 다른 것을 원치 않고 오직 여의주를 갖고 싶습니다. 용왕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것만 안 되겠는데. 곁에 있던 왕자가 나서서 용왕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분은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자식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 있나요? 여의주를 저분에게 드리십시오. 용왕은 할 수 없이
옥함 속 구슬을 할아버지에게 내주었습니다. 다시 바다에 길을 내어 무트로 나갈 때 왕자가 따라 나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 여의주 구슬을 만지면서 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쌀 나오라 하면 쌀이 나오고 돈 나오라 하면 돈이 나오고 무엇이든 달라고 하면 나올 것입니다. 요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땅으로 올랐죠. 집으로 돌아가 보니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자 두 사람은 얼싸안고 기뻐했지요.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얻어온 구슬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니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 듯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쓰러져가는 초가지 말고 번듯한 기와집 한 채 나오라고 해봅시다. 할아버지가 구슬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집 나와라. 그러자 초가상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처마 끝이 하늘을 찌를 듯한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방에 노부부가 앉아있지 뭐예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구슬을 넘겨받아 문지르며 말했어요. 온갖 살림 다 나와라. 그랬더니 이불, 장롱, 그릇, 항아리, 장독 등 살림살이가 척 나타났어요. 그뿐인가요? 광에는 쌀 가마니가 높이 쌓였고 찬방에는 고기에 생선에 온갖 채소 과일에 반찬까지 가득 찼지요. 이제 노부부는 단번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심술쟁이 마나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할머니가 일하러 다니던 집의 안방 어른으로 이미 부자였지요. 심술쟁이 마나님은 바닷가 할머니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궁금하기도 하고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 할망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지? 뭐 알아낸 게 없느냐? 심술쟁이 마나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이나 알아오라고 다그쳤어요. 만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맞다나 마침내 하인들은 그 집에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는 보물 구슬이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나님은 모든 깨를 내어 폐물함을 준비하고는 하인 한 명 거느리지 않고 혼자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집보다 더 크고 새 집인 할머니의 대문 앞에 서자 마나님은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왔네. 어서 대문 좀 열어주게나. 하인이 웬 할멈이 찾아왔다고 하자 할머니는 마나님을 반기며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어요. 마나님은 방에 앉자마자 가져온 폐물함을 꺼내 상위에 펼쳐놓고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자네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러 왔네. 자, 여기 내가 선물을 좀 가져왔으니 받아주게나. 할머니는 마나님이 꺼낸 비녀, 반지, 구슬 등을 보고 말했어요. 저희는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 그 고마운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집에 보물 구슬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우리 사이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주게. 아무리 마나님이어도 그건 절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안 된다며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마나님이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할머니는 어쩔 도리 없이 장롱 속에 숨겨둔 구슬을 꺼내어 보여주게 되었어요. 마나님은 상위에 올려놓은 여의주를 감탄하며 이리저리 보다가 할머니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자기가 가져온 구슬과 슬쩍 바꾸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가보겠네. 구슬 여기 있으니 받으시게. 마나님은 자기가 갖고 왔던 폐물함을 챙겼습니다. 여의주를 이미 그 안에 넣은 터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이 나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심술쟁이 마나님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할머니네 기와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머니는 다시 예전 초가집에 앉아있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돌아오자 할머니는 이웃마을 마나님이 왔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구슬을 다시 꺼내 만지며 소원을 말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짜 구슬이었으니까요. 부부는 마나님이 구슬을 훔쳐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분하고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그나마 하늘을 가릴 지붕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서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부의 자식이 되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함께 자며
살던 개와 고양이는 집안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탄식을 듣고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 은혜를 입었지. 그러니 나쁜 할머니 훔쳐간 구슬을 되찾아와서 그 은혜를 갚자. 개가 말하자 고양이도 말했습니다. 그 만화님이 어디 사는지 알아. 가서 찾아오자. 그렇게 개와 고양이는 구슬을 되찾으러 이웃 마을로 떠났습니다. 만화님이 도착한 그들은 틈을 엿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대청 마루 밑에 숨었어요. 마루 밑에 숨어 소리를 들으니 만화님이 집안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잘 알 수 있었지요. 극기적으로 보물구슬을 어디에 숨겼는지 짐작해냈어요. 구슬은 아마 안방 벽장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화님이 안방에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야단을 쳤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벽장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답니다. 저 안방에 구슬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신술구슬 할멈이 저리도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들어가겠어. 개와 고양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들 처지로는 도저히 저 벽장 안에 들어갈 재간이 없었거든요. 이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고양이는 이 집의 곡식 창고에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도록 높이 쌓여 있는데 쥐들이 한 구석에 곡식을 물어다 놓고 잔치를 벌이는 중이었어요. 가운데 자리에는 왕처럼 보이는 큰 쥐가 앉아서 떡과 고기를 먹고 있었지요. 고양이는 벌쩍 뛰어서 잽싸게 큰 쥐의 모가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발톱을 세워 쥐의 몸을 꾹 누른 채 사방으로 흩어져 숨은 쥐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왕을 한 입에 물어 죽일 것이다. 내 말을 들을 테냐? 쥐들이 몰려나와 오들오들 떨면서 빌었습니다. 저희를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 집에 안방 벽장 속에 구슬이 있으니 그걸 가져오너라. 쥐들은 고양이의 말을 듣자 긴장이 풀려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까지 일이 뭐 어렵다고 이러십니까? 당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왕쥐가 쥐들 가운데 틈장이, 끝장이, 송곳장이 등을 불러 지시하니 그 쥐들이 천장 대들보를 타고 올라가 벽장에 이르러 벽 틈을 뚫고 허물고 갈아서는 구슬을 훔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고양이는 쥐들을 크게 칭찬하며 고맙다고 했어요. 고양이와 개는 서로 기뻐하며 재빨리 구슬을 가지고 그 집을 나와 달아났습니다. 날은 점점 밝아오는데 강물이 앞을 막고 있었어요. 개가 헤엄을 치고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문 채로 개의 등에 엎쳐서 강을 건너기로 하였죠. 강을 거의 건너갔을 때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개가 헐떡이며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구슬은 잘 물고 있겠지? 고양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잘 가지고 있냐? 다시 물어도 고양이는 말이 없었어요. 답답하고 화가 난 개가 헤엄을 멈추고 구슬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고양이도 더는 참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말 하는 순간 고양이가 입을 물고 있던 구슬이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구슬을 놓친 것이 제 탓인 줄 알게 된 개는 고양이를 볼라치 없어 미안해서 집으로 행안히 달아났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차마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데다 배도 무척 고팠어요. 그래서 강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먹을 것이라도 어디 없나 살폈습니다. 그때 그물을 걷던 한 어부가 생선 한 마리를 던지며 외쳤어요. 재수없게 죽은 고기가 걸렸네. 고양이는 얼른 달려가서 그 생선을 물고 왔어요. 배고픈 김에 생선의 배를 물어뜯었는데 뭔가 이빨에 탁 하고 걸렸습니다. 다름 아닌 여의주였답니다. 고양이가 물에 빠진 구슬을 물고기가 먹었고 그 바람에 죽었던 거예요. 고양이는 되찾은 구슬을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 무릎 앞에 뱉어놓았죠. 그러고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구슬을 만지며 기아집 나와라 살림 나와라 외쳐서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고양이 너는 끝까지 노력을 다해서 구슬을 찾았구나. 이제부터 방 안에서 놀고 음식도 좋은 것을 먹어라.
개야, 너는 얘보다 공이 적으니 이제부터 방으로 들어오지 말고 마루 밑에서 자거라. 그리고 우리가 먹다 남긴 뼈다귀나 먹으려무나. 걔는 이러한 결과에 불만을 가졌을 게 뻔한 노릇이지요. 그래서 항상 고양이를 원망하게 되어 지금도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